제1부 이라면 때문에 왕이 울었습니다. 평범한 이민자의 분식집에서 벌어진 기적. 왕이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것도 한국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영국 왕실에서 한 사람이 평범한 이민자 분식집을 방문해 조용히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눈물을 흘렸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런던의 외곽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라면을 끓인 사람이 30년 전 한국 라면 역사에 혁신을 일으킨 연구원이었다면요.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 이름은 박선주, 올해로 62세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2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라면을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며 살아온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가게, 그 흔한 현수막 하나 없이 운영하던 가게에 어느 날 왕실 관계자가 조용히 다녀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운 좋게 왕족을 만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밤이 있기까지 저는 수십 년간의 세월을 말없이 버티고 잊히고 묻히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그냥 분식집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사실 저는 30년 전 한국 식품 산업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라면 연구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한국 라면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혁신적인 조미료 배합법을 개발했던 핵심 인력이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는 어떤 유명 브랜드 라면의 베이스가 된 레시피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영국 외곽에서 조용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듬직했던 남편과의 결혼, 그리고 그가 제안한 영국 이민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길. 저는 그 길을 택했고 제 커리어와 정체성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새로운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삶이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어요. 언어의 벽은 두려움이었고 문화의 차이는 매일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여길 왔을까 후회도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경제적 압박, 두 딸을 키워야 하는 현실. 그 모든 순간에도 제 손에는 언제나 냄비와 국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가장 자신 있었던 요리, 그리고 잊혀졌던 라면의 기억을 붙잡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국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맵냐?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이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손님들에게는 덜 매운 버전도 개발해봤지만 맛은 어딘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진짜 한국의 맛이 뭔지 언젠가 세상에 다시 보여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정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바로 딸의 기사 취재라는 예기치 못한 연결고리로부터 시작된 놀랍고도 감동적인 전개. 딸 혜인이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연구실로, 다시 불꽃 같은 열정의 현장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제2부 왕실의 극비 미션 30년 묵은 조미료를 꺼내든 분식집 사장의 반격. 혜인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왕실에서 우리 집 라면을 먹고 싶다고. 그날 밤 혜인이가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혜인이가 취재 중 만난 정체불명의 신사가 다름 아닌 왕실 관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 왕가의 한 젊은 분이 한국 라면을 진심으로 맛보고 싶어 한다는 말. 처음에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분식집이잖아요. 외관도 간판도 내부 인테리어도 누추한데 설마 그 위풍당당한 영국 왕실에서? 그런데 그 신사의 태도는 농담이 아니었고 조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절대 보도 금지, 기록 금지, 익명 유지. 이것은 그냥 취향 문제가 아니라 실로 극비 사안이었습니다. 혜인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 근데 그분 태도가 달랐어. 진심이었고 왕실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도, 언행 하나하나. 엄마, 이건 진짜야. 그때 제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데? 나는 단순히 분식집 사장이 아니다. 나는 30년 전 라면의 조미법 하나로 식품업계의 혁신을 일으켰던 연구원이었고
동료들이 혀를 내두르던 조미료 배합의 장인이었다. 그 손끝의 기억은 아직 내 안에 살아있었다. 좋아.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해.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 과학자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에게 극비 연락을 부탁하고 그날부터 저는 30년 전 실험실로 돌아간 듯한 삶을 살기 시작했죠. 라면 준비 작전 개시. 첫 번째는 면발. 영국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면을 테스트했습니다. 어떤 면은 빨리 퍼졌고 어떤 면은 씹을수록 고무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직수입한 특수면을 공수했습니다. 끓는 물에 정확히 2분 50초 딱 그 시간이 탱글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의 황금 타이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수. 멸치, 다시마, 양파, 대파, 마늘. 그리고 30년 전 연구실에서만 사용하던 비밀 황금 비율. 실험 노트를 다시 꺼내고 재료의 분량, 불세기, 끓이는 시간까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심지어 혜인이가 놀랐을 정도였어요. 엄마, 무슨 실험하시는 거야? 과학자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각 재료를 손질하고 라면 끓이는 연습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매번 노트의 맛, 향, 색, 농도를 기록하고 다시 수정하고 물 온도, 면 삶는 타이밍, 양념 투입 순서, 파 써는 각도, 계란 삶는 시간까지. 계란 반숙은 6분 30초가 최적이다. 흰자는 고정, 노른자는 크리미. 고춧가루는 3종 혼합. 태국산 20%, 청양 60%, 핵고추 분말 20%. 파는 뿌리 부분을 얇게 썰어 후추와 함께 마지막 단계에 넣을 것. 가게에 오는 손님들조차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라면을 끓이는 손에 혼이 담겨 있었어요. 가벼운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과 열정이 되살아난 과학자의 손.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즈음, 가스레인지는 꺼지고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 마치 공연 직전의 무대 같았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일하면 정말 통할까?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젊은 남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라면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 그 톤, 단어 하나하나에 정중함과 품격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이다. 그럼요. 들어오세요. 조심스럽게 자리로 앉은 그 남성. 라면 한 그릇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정중하게 앉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준비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육수의 온도, 면의 시간, 조미료의 배합, 계란의 반숙, 김치의 익힘까지. 그리고 완성된 라면을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그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첫 숟가락을 떠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고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처음 느껴보는 깊은 맛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고향의 향기가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라면은 다시 한번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제3부 가짜 왕실 사기극, 그리고 품격의 정체, 라면 한 그릇으로 맞선 인생의 반전.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다시 단단히 고쳐 쓴 채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 발걸음엔 품위와 무게가 있었어요. 마치 영국 왕가의 전통과도 같은 무게. 그렇게 그날 밤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기사도 사진도 인증도 없습니다. 오직 기억과 감정만이 존재하는 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의 분식집엔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리법 혹시 왕실라면 맞죠? 수상한 손님들의 등장.
몇 주 후 정체를 알 수 없는 손님들이 가게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중년의 신사가 라면을 한 입 드시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라면 혹시 왕실에서도 드신다는 바로 그 레시피 아닙니까? 갑자기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대충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요, 그런 소문이 있긴 하던데요. 하지만 그 남성은 그 뒤에도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육수는 어떤 비율로 우려내시죠? 면 삶는 시간은 2분. 50초? 혹시 고춧가루에 파프리카 가루 섞으셨습니까?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훅 내려갔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 애호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떠날 때까지 저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 라면을 평가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며칠 후 진짜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짜 왕실 컨설턴트, 그리고 위협.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왕실 음식 컨설턴트 마르코 로시입니다. 정장을 입은 이탈리아계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어딘가 너무 영업스러웠습니다. 왕실에서 귀하의 라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리법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공식 납품 루트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공식 채널이 아닌 가게에서 직접 찾아와 말하는 걸까? 그래서 슬쩍 떠보았죠. 왕실 관련 계약은 보안이 철저한 걸로 아는데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봐요. 괜한 의심 마세요. 당신이 감당 못할 일 벌어지기 전에 협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왕실이 진짜 원하는 건 정통성 있는 레시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 거부하면 글쎄요. 세무조사라도 받게 되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이민자의 삶, 작은 분식집 하나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가 알 리 없죠. 그런데 그걸 무기로 협박하다니. 진짜와 가짜의 품격.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날 밤 그 손님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입안 가득 국물의 온기를 느끼며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맛입니다라고 했던 그 감동. 그 품격, 그 정중함, 그 눈빛. 그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코 씨,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짜예요. 진짜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품격이 배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왕실을 대변할 수 없어요.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이 가게는 제 인생을 지켜낸 성전이에요. 돈에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그는 결국 입을 꼭 다물고 명함을 찢으며 나갔습니다. 돈, 권력, 협박. 그 어떤 것도 저의 정성과 기술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의 반격은 지금부터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진짜였구나. 30년 전 연구원 시절의 조미료. 그건 단지 조리법이 아니라 제 열정과 자부심,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가짜는 비밀 레시피를 따라 할 수는 있어도 그 맛에 담긴 진심과 인생의 무게는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 중 나이 지긋한 영국 할머니 한 분이 라면을 드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음식이에요. 처음엔 맵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젓가락부터는 눈물이 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눈물, 저도 알아요. 저도 그 라면에 눈물 넣거든요. 30년 동안 말이죠. 제사부, 왕실보다 더 따뜻한 손님들, 라면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양파를 썰고 다시마를 자르고 고춧가루를 채로 쳐내며 저는 여전히 똑같은 라면을 만듭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저의 지난 30년, 그리고 그 정성이 진심으로 통했던 그 밤 이후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 하나하나가 마치 특별한 사절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라면이요? 중독된 영국 할머니의 고백. 가장 먼저 매일 찾아오게 된 단골은 놀랍게도 80세 영국 할머니였습니다. 한 번만 먹어보자고 왔는데 이젠 이게 내 유일한 낙이야. 그분은 라면을 드시며 자주 그러셨습니다. 매운맛에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국물을 남기지 않고 다 드시고는 꼭 말하셨어요. 내일 또 올게요. 처음엔 그저 특이한 경험일 줄 알았던 한국 라면이 이젠 그분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과도 함께 왔고 손자들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죠. 라면 한 그릇이 만들어낸 세대 간의 공감. 그건 왕실의 인사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라면 덕에 시험 붙었어요.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식당. 그 다음엔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처음엔 용돈으로 먹을 수 있는 가장 배부른 음식을 찾다 제 가게를 발견한 아이들이었죠. 라면 한 그릇으로 일주일 버티기 프로젝트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진짜 이게 제일 남아요. 맛도 최고고요. 아이들은 점심마다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귀여운 모습에 가끔 곱빼기 김밥 한 줄씩 얹어줬죠. 그러면 아이들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내일도 올게요. 시험 기간에는 더 자주 왔습니다. 라면 먹으면 집중이 잘 된다고 하며 노트북을 펼치고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 제 가게는 어느새 작은 스터디 카페가 되어버렸습니다. 손흥민, 그리고 당신 덕분에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라면의 열풍은 축구 팬들 사이로 번졌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들어온 한 영국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라면은 손흥민 골보다 짜릿해요. 또 다른 날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본 후 찾아온 부부가 말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됐고 당신 라면 덕분에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국적이, 제 고향이, 제 요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발끝과 제 국자의 조화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라면 제 인생 처음의 따뜻함이었어요. 배달기사, 그리고 1960년대의 추억. 비 오는 어느 날 배달기사 한 분이 젖은 몸으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을 무료로 드렸습니다. 그분은 국물을 마시며 눈가를 닦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친절,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어머니 같으세요. 그 뒤로 그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주 들렀고 동료들에게도 제 가게를 추천했습니다. 또 한 분은 70대 영국 노인이었죠. 라면을 드시곤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맛, 1960년대에 한국에서 먹어본 맛이야. 젊은 시절 아시아에서 주재원으로 일했던 그는 그때 먹었던 분식집 라면의 추억을 제 가게에서 다시 찾았다며 매주 찾아오셨습니다. 런던의 숨은 보석, 딸이 써준 마지막 선물. 그 모든 시간들이 흐른 어느 날 혜인이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단 한 편의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런던의 숨은 보석, 진짜 한국 라면의 맛. 기사엔 왕실 이야기도 조미료의 비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30년간 정성과 기술로 만들어낸 잊을 수 없는 한 그릇이라는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 한 줄, 그 한 문장, 그 안에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가게는 더욱 붐볐지만 저는 예전처럼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언제나처럼 진심을 담아 한 그릇 한 그릇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였을까? 가끔 딸들과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날 밤 진짜 왕실 사람이었을까? 저는 대답합니다. 모르지.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단다. 진짜로 그분이 왕가의 누군가였든 아니든. 중요한 건 제가 만든 라면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매일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실보다도 더 품격 있고 더 따뜻한 손님들. 그분들 앞에서 저는 매일 절을 하듯 라면을 끓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또 모자를 눌러 쓴 그 손님이 조용히 다시 찾아온다면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라면을 내어드릴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한 그릇에 30년의 진심을 다시 담아서 말이죠.